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1일 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 매도자의 입장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5년, 10년, 15년간 계속해서 주식을 사모을 매수자의 입장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 점을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3억이 넘어가거든요. 한 3억 3천만 원, 3억 4천만 원 정도가 투여가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저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하락장이 당분간 지속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많은 자금을 추가적으로 제가 투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애초에 2022년 하락장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면 1억 정도로 올릴 수가 있을까? 어디에서 지금 자금을 좀 땡겨올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많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욕심을 내다 보면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장차 6개월 후에 은퇴를 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저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익이 향후 5년, 10년간 확보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잠시 좀 멈춰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이번 하락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그리고 이 기간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지출을 줄여서 이 지출 줄인 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좀 집중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부 초반부터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끄고 나가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로그아웃 하시기 전에 바로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1월 11일 화요일의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을 한 주씩 거래하지 않고요,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소수점 투자로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확행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8주간 총 8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매 라운드별 주간 수익률 1등 종목을 맞춰보는 이벤트입니다. 주간 수익률 1등을 마친 분께는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한플러스 100만 포인트, 에어팟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나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링크를 참고하셔서 소수점 투자로 100만 원의 행운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확행 이벤트와는 별도로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아직 해외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제대로 이벤트 신청하시면요, 한시적이 아닌 평생토록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미국은 0.05%, 중국, 홍콩, 일본은 0.07%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신청 후 최초 3개월간은요, 세금 등 제 비용을 제외한 매매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1월 20일자로 곧 종료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14% 빠졌고요. 다우존스 역시 마이너스 0.45. 어제는 다우존스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플러스 0.05%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한때 장 초반에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잘하면 마이너스 3%까지 찍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요,
보니까요. 매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뭐 매수할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되도록이면 푹 빠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거든요. 한 번 더 찬스가 오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은 여러 번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0.4%. 따라서 어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그렇게 회복을 했다기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게 약간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장 마감에 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혹시 내일은 조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개인 종목의 성적표를 보면요. 올라간 종목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프로테라는 2.97% 올라갔고요. 우버가 1.73% 플러스, 유니티가 플러스 1.56%, G스케일러 플러스 1.38%,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플러스 1.2%고요. TSMC가 0.28% 올라갔습니다. 루시드 0.07%, 그리고 디어가 플러스 0.01% 올라가면서 올라간 종목이 한 10개도 되지 않는데 그 종목들의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성장주들의 하락세는 지속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차지 포인트가 7% 넘게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요. 레모네이드도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5.81% 떨어지면서 지금 $1,00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찾아오는 거 아닌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ASML 역시도 어제 5.69%나 떨어졌습니다. 좀처럼 그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 종목이 ASML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파이버가 마이너스 5.4%, EV고가 마이너스 5.36%,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5.33%, 업사드 역시 마이너스 5.19%로 좋지 않은 추세를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발표를 한 최고의 종목 리스트입니다. 일종의 추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가 두 개나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로블록스 그리고 블록, 예전에 이제 스퀘어라고 불렀던 기업이죠. 이 두 개의 종목이 포함돼서 이번에 함께 조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스타벅스 역시도 이번에 BTIG가 선정한 최고의 종목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BTIG의 탑픽 레포트를 보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주죠. 그리고 미디어, 텔레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진 탑픽 레포트, 그러니까 가장 지금 좋아 보이는 레포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하이스트 컨빅션, 즉 지금 봤을 때 가장 확신이 좀 많이 드는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만든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BTIG 리서치 플랫폼에서 지금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그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2022년 하반기쯤에 가장 좋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이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컨슈머 쪽을 보시면 이제 소비재죠. 소비재에서는 DR 홀튼이라는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DHI가 티커네임입니다. 다 목표 주가가 129달러가 나와 있고요. 스타벅스는 지금 SBUX가 티커네임, 그리고 목표 주가가 130달러에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은 이제 금융주를 좀 보겠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단 한 종목만 올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퀘어죠. 블록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블록은 아직 스퀘어일 때의 티커네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SQ가 블록의 티커네임이고요. 현재 목표 주가는 320이 나와 있습니다. 자, 블록이 선정된 이유가 잠깐 좀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이 블록이라는 기업은 인터섹션이다. 인터섹션은 이제 교차로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재경 쪽에서, 그러니까 파이낸스 금융 쪽에서 가장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트렌드 그리고 기회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스퀘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언뱅크드, 뱅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통장도 없고 이렇게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더뱅크도 비슷한 의미긴 한데 은행을 이용하긴 하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런 금융권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것이 블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블록이라는 기업은 앞으로 핀테크 그리고 디지털 에셋 두 개의 가장 커다란 트렌드가 만나는 지점에 우뚝 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헬스케어고요. 헬스케어는 꽤 많은 종목이 이번에 추천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고요. BSX가 티커네임입니다. 목표 주가는 52달러고요. 다음은 나테라고요. NTRA가 티커네임, 목표 주가는 160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된 헬스케어 종목은 홀로직이고요. HOLX 그리고 목표 주가는 82달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헬스케어 종목은 알콘이고요. ALC가 티커네임, 92달러의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테르모 피셔가 선정이 됐고요. TMO가 티커네임, 그리고 목표 주가는 705달러입니다. 자, 다음은 리얼 에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리츠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아발론 베이 커뮤니티가 선정이 됐습니다. 외롭게 혼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AVB가 티커네임, 그리고 307달러가 목표 주가입니다. 자, 다음은 기술주, 메디아, 텔레콤 쪽으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로 F러빈이나고요. APP가 티커네임, 128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블록스가 등장을 하는데 로블록스는 133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이 기관에서 로블록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멀티 이어 부킹이니까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예약이 잘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캐시플로우 역시도 성장이 굉장히 좀 좋은 곡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래젝토리라는 것은 궤도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성장의 궤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 이 로블록스고, 이 성장 궤도는 우리가 부킹의 증가 추세라든지 아니면 캐시플로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이발브한다,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 한정된 그 게임 플랫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어린애들이 이제 나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이러한 소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이제 벗어나서 글로벌로 진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즉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게임과 소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광고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커머스도, 그러니까 많은 리테일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뭐 나이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로블록스에 지금 상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 외에도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목표로도 지금 이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날 이 로블록스를 통해서 연말 파티가 있었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셀리브리티 중에 한 명인 페리스 힐튼이 그녀의 그 연말 파티를 로블록스에서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술주는 G스케일러입니다. G스케일러의 목표 주가는 439고요. 자, 우리는 G스케일러 좋아한다.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시팅 스퀘어리, 스퀘어가 이제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의 형태로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딱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잡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앞에 앉아 있냐면 멀티 이어 그로스 오퍼튜니티, 즉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좋은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버도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버는 80달러가 목표 주가고요. 우버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써 있죠. 왜 우버가 좋을까? 첫 번째로 비지빌리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제 가시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버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런지가 굉장히 잘 보이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레깅을 했다. 굉장히 주가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오프닝 스토리,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좀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SOTP가 나오는데요. SOTP가 뭐냐면 Sum of the Parts의 약자입니다. Sum of the Parts Valuation의 약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합쳐져서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버는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각화가 됐다는 거죠. 이 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굉장히 좋은 호재가 연달아 일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팔패치입니다. 명품을 전문으로 하는 이커머스로 보면 되고요. 50달러의 목표 주가. 마지막 여섯 번째 종목은 타일러 테크놀로지가 585달러의 목표 주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목들이요. 이번에 BTIG라는 투자 기관에 가장 좀 확신을 주고 있는 컨빅션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2022년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두 개의 새로운 기가팩토리의 등장인데요. 조만간 독일의 베를린이죠. 여기서 기가팩토리 하나가 오픈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에 오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나 기가팩토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생산 대수가 갑자기 기하급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첨단 시설로 가득 차 있는 새로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그 마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이런 물량이 내수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국에서의 판매 그리고 또 비용 부분도 수출하기 위해서 쉬핑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 여러모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뭐 이러한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두 개나 되는 기가팩토리가 언제쯤 정상 가동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테슬라가 어프로벌 하나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테슬라가 독일에서의 생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계속해서 환경 관련된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누가 이제 승인을 할 예정이냐면 브랜덴버그 주에 그 환경 부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경 관련된 승인을 해줘야 공장을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테슬라가 이제 2,000대 정도의 모델 Y 차체를 테스트를 위해서 생산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생산은 아니지만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풀 어프로벌, 그러니까 완전한 승인이 언제쯤 베를린 공장에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만간 이 두 개의 공장이 오픈을 해서 2022년 우리가 바라는 생산 대수를 초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도 종목 추천 리스트가 나오는 이런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제프리즈입니다. 제프리즈가 2022년 인터넷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어떠한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인터넷 플레이북, 인터넷 관련 종목을 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를 얘기하죠. 제프리가 만들었는데 이 종목 리스트가 빅 리버설, 즉 굉장히 엄청난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등이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2021년에 굉장히 좀 그 제프리즈가 커버하고 있는 인터넷 종목들이 엄청나게 안 좋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작년에 5%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2021년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너무나 강력했죠. 평균적으로 지금 27%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스파이를 얘기하는 거죠. S&P 500의 퍼포먼스가 27% 플러스였는데 반면 제프리즈가 운영하고 있었던 커버하고 있었던 인터넷 관련 포트폴리오는 5%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 빅갭, 따라서 엄청나게 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기회를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올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난해 이렇게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요.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iOS 14.5에 개인 프라이버시 정책을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이 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디지털 광고 부분에 종목들이 타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온라인 리얼 에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서 오픈도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너무나 지금 떨어진 상태라서 집을 구할 수가 없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은 온라인 그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행 관련 그 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드쉐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버죠. 우버라든지 온라인 데이팅 같은 것을
주선하는 이러한 인터넷 종목들이 모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을 살펴보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온라인 인터넷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요. 작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나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줍줍의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하겠다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가장 먼저 추천되고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라지캡 종목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닌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FB가 티커 네임이죠.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펀더멘탈이 베스트다. 너무나 좋은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특히 온라인 애드버타이즈먼트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ROI를 마케터한테 제공을 한다. ROI라는 것은 Return on Investment입니다. 따라서 광고주들이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사용을 할 때 이 비용 대비 리턴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플랫폼에 갈 필요 없이 계속해서 메타 플랫폼즈의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도 지금 메타 플랫폼즈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네타이제이션, 즉 수익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익화하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릴즈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 릴즈는 뭐냐면요. 틱톡처럼 이렇게 짧은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이러한 기능을 인스타그램 릴즈라고 부르고요. 숍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내에서 이커머스 기능을 하는 이러한 숍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메시징이라는 것은 이제 왓츠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이 메시징 왓츠앱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인구의 상당한 포션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좀 발전돼 있고 사용자 수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 플랫폼이군요. 이러한 그 가능성, 잠재력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멀티플은 한 20배밖에 되지 않는다. 2023년에 EPS에 비해서 20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플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페이스북이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퀘스트 2가 너무나 잘 팔리고 있다는 점. 퀘스트 2는요, 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고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고글이 너무나 잘 팔리고 있다. 이 점도 굉장히 좀 우리가 메타버스 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한 가지의 투자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가상현실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반면에 스냅이라는 기업은요, 제프리가 얘기하기를 AR, 즉 증강현실 렌즈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메타버스에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스냅이 멋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이 증강현실 렌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역시도 한 번 더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이 수요가 너무나 지금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글 서칭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의 광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알파벳 역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를 3,500까지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8%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온라인 데이팅 관련 종목도 하나 추천이 되어 있는데 바로 매치그룹입니다. MTCH가 티커 네임이고요. 매치그룹 같은 경우도 한 25%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다음은 광고 쪽으로 넘어옵니다. 광고에서는요, 4개의 종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줄여서 PIT라고 부릅니다. PIIT고요. P는 이제 펍 매트릭이고요. 두 번째 I 같은 경우는 인터갈 AD 사이언스, 세 번째 I는 아이언 소스고요. 마지막 T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 트레이드 데스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제프리는 이번에 더 트레이드 데스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원래 중립에서 바이 매수 의견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탑
탑픽이다. 지금 라지캡 인터넷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 이렇게 좀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프리가 과연 작년에 부진한 실적을 좀 떨쳐내고 인터넷 관련 종목으로 2022년에는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으로 넘어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한 6개월, 7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는, 추천해드린 바가 있는 이러한 종목 하나가 다시 이번에 좀 곽강을 받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월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추천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은 다름이 아닌 농업기계를 만드는 이러한 종목인 디어입니다. 자, 디어가 가장 최근에 종목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캐시인 한다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자율주행의 트렌드를 믿는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최근 종목은, 앞서 나가는 종목은 디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어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해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이고요. 자, 일단 오퍼레이션의 운영 쪽에 이제 투입이 되면 이 머신은, 그러니까 디어가 만들어내는 그 자율주행 머신은요, 사람이 슈퍼바이즈를 할 필요가 없다. 감시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이 트랙터가 자연적으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기능이 많이 발달된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발달된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냐면 지난 그 1월 4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트랙터가 소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을 보고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은요,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425에서 475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5% 이상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이번에 선을 보인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트랙터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기계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어가 지금 볼 때 어떠한 그 장비들이 가능하냐면 스프레이어는 이렇게 비료 같은 것을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런 기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스프레이어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베스터, 컴바인 하베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 이런 기계인데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기계 역시도 자율주행이 담당해서 굉장히 쉽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계들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도 기계가 알아서 경작도 하고 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 일에 활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도 너무 높고요. 사람을 귀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활용한 이런 농업기계는 굉장히 좀 급속도로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상업화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인기를 구가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어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자율주행 솔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 모델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그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농기계를 판매한다 그러면 기계를 한번 판매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자율주행이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의 구독 모델로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디어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롱텀으로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이제 자율주행 그 서브스크라이버의 수가 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마진이나 아니면 이 리턴 쪽에서 엄청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레비뉴 쪽, 즉 매출 쪽에서도 멀티 빌리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커다란 매출의 잠재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디어라는 종목은요, 굉장히 좀 앞날이 창창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주가의 흐름을 잘 보다가 적합한 시기에 진입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6개월째 째려만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진입을 하게 되면요, 포트폴리오 공개를 할 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에어비앤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평가를 다운그레이드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주고 있는데 2022년이 되면 여행 산업이 정상화에 돌입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파이퍼 샌들러에서 이번에 로우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절하했다는 거죠. 낮췄는데 원래는 이제 오버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립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파이퍼 샌들러가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지금 낮춰서 조정을 했는데 기존에 215달러에서 169달러로 굉장히 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에어비앤비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기대하기로는 미국 쪽에 있는 그 여행 산업이요, 다시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여행 산업의 모습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올해부터는 2022년부터는 예년의 모습으로 여행 산업이 완전히 회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파이퍼 샌들러는 그 예측하기를 컨슈머들이 우리와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 예전의 방식의 숙박 업체로 돌아갈 것이다. 즉 호텔로 다시 간다는 거죠. 이제 에어비앤비에 숙박 안 하고요. 다들 호텔로 돌아갈 것이고 또한 에어 트래블이니까 다시 이제 항공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뭐 이러한 모습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높은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월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죠. 따라서 어닝의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요, 파이퍼 샌들러가 얘기하기를 에어비앤비는 지금 굉장히 비싼 상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주가의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행 관련된 기업에 비해서 좀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20년 넘게 몸을 담았던 여행 산업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좀 의견도 피력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행 산업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가능성은 지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행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리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게스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의 반은 사실 우리 같은 이제 휴가를 가는 그런 휴가 계획이 아니라 비즈니스 고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출장자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스라고 부르는 뭐 컨퍼런스라든지 엑시비션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러한 고객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 2년 동안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거듭한 결과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원격 근무를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죠. 그러면서 많은 인력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출장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의 패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모여서 미팅을 하든지 컨벤션을 한다든지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그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잡을 잃었죠. 아니면 이제 다른 업계로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만났던 그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명은 그 여행업계에 몸을 담았었고 다른 한 명은 카지노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밀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업계에 나의 미래는 없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행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해도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용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행업계의 현실이고 거기에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예전만큼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그 여행 산업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억눌려왔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짝할 수가 있겠지만 한 우리가 2, 3년 이상을 볼 때는 여행업계에서 투자할 종목 굉장히 좀 조심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 와중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시대의 트렌드에 잘 부합을 한다.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100일 살기, 뭐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트렌드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재택근무 아니면 원격근무를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좀 여행하면서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에어비앤비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하셔서 투자에 반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투자의 지름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시킹알파의 사용법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킹알파에서 제가 많은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 시킹알파에 넘쳐나는 기사들 중에 제가 필요한 기사를 출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킹알파의 메인 페이지를 보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트렌딩 뉴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많은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See All News, 모든 뉴스를 보여주세요라는 클릭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너무나 많은 기사들이 뭐 한 2, 3분 단위로 하나씩 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기사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기사만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제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어떠한 방법인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자, 예전에 제가 저의 포트폴리오를 시킹알파에 구성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가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미주은 구독자 포트폴리오도 함께 만든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 50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에 관련된 뉴스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면 뷰 헤드라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50개 종목, 제가 관심 리스트에 추가해 놓은 이 종목에 관련된 기사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메타 플랫폼즈도 등장을 하고 애플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요. 테슬라가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뉴스, 그 밑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자, 블록에 대한 이야기, 페이팔, 테슬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 여러 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오는 기사 역시도 굉장히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어 버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번역기에 돌려야 되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요, 미주은과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제가 오미주를 통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뉴스만 딱 짜집어서 그 핵심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미주 일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에는 자막 영상이 뒤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1부, 2부 모두 자막 영상 하나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히 이제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두 분의 각각 다른 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시는 분은 여기 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좀 커다란 커렉션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커다란 하락장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직접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eah, well, first off, I mean, doesn't this feel heavy? And I'm asking that rhetorically. This market feels heavy. And it's overdue. You know, I've talked about volatility a few times, and I want to make a distinction here. When I talk about volatility, I'm not talking about VIX. I'm talking about the peak to trough decline in a market. And the last 19 months, you haven't had greater than a 5% decline in the S&P 500. Excuse me, numbers were slightly off there. The last 14 months. It's been 19 months since the S&P 500 hit its 200-day moving average. Now, you pointed out the NASDAQ numbers, Scott, and yes, the NASDAQ is starting to show technical signs of a full-on correction. I think the S&P 500 is not far behind. And one might say, like I do, well, okay, the value stocks are going to hold up, right? Energy is going to hold up because crude prices are high. Financials are going to hold up because interest rates are high. But
When 30% of the S&P 500 is in the top 10 names, and those names are all tech or tech-like, you can't expect the S&P 500 to hold in there. So on Friday, I was on with you, and I said, I think you're going to get a full correction this quarter in the S&P 500. That is mainly because the Fed has really slowed down the amount of cash that they're putting into the system. So you can expect normal volatility, i.e. a 10% plus peak to trough decline in the S&P 500 this quarter.